수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준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길게 협상을 하고요. 가장 다툼을 심하게 하고요. 가장 험한 말이 많이 나오고요. 예, 가장 하이라이트인데 뭐 인상 수준이니까요.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언제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노동자 측은 10,000원 이상의 금액을 내놓고 사용자 측은 동결 딱 이걸 내보내가지고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때 한 번씩 퇴장들 하고요. 막 싸우고요. 뭐 그러다가 이제 두세 번의 인상을 대출을 하면서 하게 됩니다. 요게 기본적인 키포인트 하나 알려드리면 너무 퇴장들을 많이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정했어요. 삼진해오제도 3번 이상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3번 이상 퇴장을 하게 되면 바로 결정을 하는 걸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원래는 그 셋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거든요. 저기 의결이 안 되는데 노동자하고 사용자 측이 이걸 너무 많이 이용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을 경우 최저임금이 정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규로 그냥 정해버린 거죠. 3번씩 기회를 주고 이걸 넘어가게 되면 그냥 니네 없이 우리 결정하겠다. 대부분은 두세 번 정도 인상안을 계속 바꿔가면서 제출을 해요. 맨 처음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00원 대 동결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크잖아요. 이거 어떻게 좁힐 거예요? 좁힐 수 있어요? 거의 2,000원 하는 금액을? 절대 안 좁힐 것 같아요. 안 좁히죠. 여기에서 한번 하고 난 다음에 한 두세 번, 3번 정도 좁힙니다. 알아서.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협상이 가능할 정도 좁혀질까요? 당장 몇백 원 차이 나도 실제 급여 연간 지급해야 되는 급여는 거의 100만 원 이상 차이 날 거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줄이거나 동결하고 싶은 게 목적인데 절대 동의 안 할 거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몇백 원이라도 올려야 내가 받는 금액, 연간 받는 금액이 많아지니까 절대 좁혀지지 않겠죠. 맞아요. 좁혀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전혀 협상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공익위원이 짠 하고 등장하게 됩니다. 협상 구간을 지정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 이제 계산을 해서 공익위원들 학자잖아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와 이런 걸 계산을 해서 협상이 가능한 구간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9,300원에서 9,800원 사이 이렇게 해가지고 협상을 하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거에 관련해가지고 노동자 측이나 사용자 측들은 그대로 예 알겠습니다 순응할까요? 그것도 수능 안 할 것 같아요. 네, 절대 수능 안 합니다. 여기서 한 번씩 다 튀어나가거든요. 예.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협상 인상안 조정이 한 번밖에 없었어요. 뭐 워낙 빨리 정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공익위원 안이 그냥 그대로 제출이 돼버리거든요. 이것도 좀 특이한 거긴 한데, 공익위원회 안이 나오자마자, 사용자위원 전원, 그 다음에, 노동자위원 중에서는 민주노총 4명, 총 13명이 전부 퇴장을 했습니다.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위원, 노동자위원 5명, 이렇게 14명이 정하게 된 것이죠. 예.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공익위원을 안 가지고 찬반이 붙었을 텐데, 그러면은 노동자 측이 이길 수 있었을까요? 반대를 할 수 있었을까요? 반대 안 하겠죠. 못하죠. 할 수가 없죠. 네. 만약에 투표를 하게 된다면 공익위원들이 당연히 이기는 거 아니에요? 9대5로? 그렇죠. 예,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게 올해 최저임금입니다. 사실은 최저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인상이 된다 그래서 고용에 그렇게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게 학계의 중론이기도 해요. 하기는 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202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들이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받는가, 요거에 관련해서 연구를 했고, 결론적으로는 고용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면 어떠다고 하죠? 나라 망한다고. 예. 경제가 절단나고 나라가 날아가고 막 이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거 소수의 의견입니다.
어떠다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선 최저임금이 이렇게 나쁜 나라를 좀먹는 이유로 물질이 됐는지 이게 궁금할 따름인데 사실 언론의 탓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자마자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졌는데 최저임금이 사람도 죽이고요. 최저임금이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를 다 말아먹는 그런 모습이 됐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동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까지 최저임금 우리나라는 인상해야 돼, 너무 낮아,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2017년 이후가 되면 최저임금이 나라가 망하게 만드는 하나의 역적으로 이렇게 몰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된 거예요. 근데 학계에서는 아까 뭐래 그랬죠? 객관적인 지표가 나와 있어요. 객관적인 지표가 나와 있는데, 자, 2018년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8년은 우리나라가 16.4%라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적용된 해고요. 그 다음에 10.9%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올라간 해입니다. 자, 그때 2018년 한 해 동안 서울경제신문, 자, 얼마나 냈을 것 같아요? 기사량이요? 기사양. 뭐 구체적인 숫자를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네. 근데 엄청난 숫자를 찍어냈을 것 같긴 해요. 자, 서울경제신문 한 곳에서 1년에 4,343건의 기사를 냅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경제 여기가 두 번째인데 3,082건의 기사를 낸 거예요. 하루에 서울경제신문에서만 11.8건의 기사가 올라오는 아주 기이한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부분 최저임금의 기사가 올라오는 거는 1월, 그러니까 적용됐을 때랑 7월 최저임금 결정될 때 이 두 군데에서 되게 빡 올라가거든요. 자, 그럼 1월에 얼마나 되느냐? 서울경제신문이 551건 한 달 동안, 1월 한 달 동안 551건을 냈고, 이걸 갖다가 하루로 환산을 해봤을 때 17.77건의 기사를 올린 거예요. 그러면 7월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고 나서 최저임금에 대한 기사를 얼마나 올렸느냐? 7월 한 달 동안 667건의 기사를 냅니다. 더 많이 냈죠? 자, 이건 얼마나 했을까요? 하루에 21.51건의 기사를 낸 거예요. 자, 서울경제신문 하나에서만.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계지가 얼마나 많죠? 되게 많잖아요. 뭐 M으로 시작하는 데도 있고, 예, 뭐 매경도 있고, 네. 한경도 있고, 이렇게 종이로 나오는 데도 있고,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인터넷에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인터넷 경제지들도 있다고요. 그런 거까지 다 합쳤을 때 하루에 얼마나 나왔을 것 같아?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온 거예요. 경제지만 있나? 조선 보수지도 있어요. 왜냐면 최저임금에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들 호의적인 기사 안 내니까 3명만 있으면 호랑이 하나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좋은 의미를 갖겠습니까? 진짜 나라 망하는 줄 아시겠죠? 전혀 진짜 나라가 망해가는 줄 아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맨날 올라오는 기사가 최저임금 때문에 사람은 죽었고,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최저임금 때문에 기업이 쓰러지고, 최저임금 때문에 모든 게 다 망한다 그러는데, 그거를 갖다가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몇백 건의 기사를 그렇게 올려대면, 포털이 도배가 되고, 도배가 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위권 랭크에 다 최저임금 때문에 망한다 이런 게 올라오니까 네네. 확증 편향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당연하죠. 같아요. 확증 편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진보지가 얼마나 된다고. 우리나라의 진보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진보 뭐 중도 이렇게 나눠봐도 호의적으로 볼 수 있는 또는 중립적으로 볼 수 있는 쓸 수 있는 언론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 많은 이 공격에 공격을 하려는 이 언론들, 이 사람들 이길 수 있냐는 거죠. 하루 종일 특집을 내보는 이 양을 못 이길 수가 없을 겁니다. 언론이 선동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 속이게 된 거예요. 사실은 최저임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학계에서는 고용에 별 영향이 없는 게 중론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개의 최저임금이 고용에 음의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기사를 갖다가 막 퍼올리면서 그 기사가 중점이 돼버리는 것이고, 오히려 학계의 중론이 되는 기사는 다 거짓이 돼버리는
이러한 꼬라지가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학계 중론이라고 하면 국어는 공부하는 그 책상머리 사람들의 말이지 현실은 다르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현실을 아냐. 어차피 현실적인 거 가지고 수치를 내서 통계를 보고서 파악을 하는 건데, 그거하고 뭐가 다르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거 가지고 생각해가지고, 막 지표를 막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탁 내보내, 뭐 그렇게 되면 그 비판이 맞죠. 국가에서 또는 여러분들 소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전부 다 파악을 하는 건데, 그게 뭐가 달라지는 거죠? 최저임금 관련해서 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좀 아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 최저임금이 이렇게 정해지는구나 라거나, 아니면은 최저임금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뒷얘기가 있었구나, 이런 걸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최저임금이 사실은 정해질 때 이걸 해야 그 밑에 많은 그 댓글이 저를 무슨 신부님으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저는 사제는 아니고요. 신부님은 아닙니다. 그 점을 명확하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30대 중반에 이제 그 청년에서 중년으로 슬슬 넘어가기 시작하는 하나의 그냥 청년일 뿐이라는 걸 확실하게 좀 짚고 싶습니다.